이번 시간에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비어있는 두 곳을 한 가지 색으로 채울 수 있는 조각을 모두 찾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요 왼쪽에 있는 흰 비어있는 칸은 12칸입니다. 오른쪽에 작은 것은 8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칸을 모두 한 가지 색으로 채울 수 있는 조각을 찾아보면 첫 번째 보면 노란색 한 칸짜리로는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는 한 개씩이니까. 그 다음에 두 칸짜리도 12개나 8개를 다 채울 수 있죠. 세 칸짜리는 12개에 4개를 놓으면 12칸이 나오는데 8개는 채울 수가 없죠. 4칸짜리는 12칸에는 3개를, 8칸에는 2개를 놓으면 되니까 되죠. 5칸은 둘 다 채울 수가 없죠. 한 개로는. 6칸은 12칸은 2개를 하면 채워지지만 8칸은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한 가지 색으로 채울 수 있는 조각은 한 칸짜리와 두 칸짜리와 4칸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칸의 빈 곳을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채워보세요 했는데, 채우면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한 칸짜리와 두 칸짜리, 세 칸짜리, 그 다음에 4칸짜리도 되죠. 12칸의 빈 곳은 6칸도 됩니다. 그 다음에 12칸도 되겠죠. 하나를 가지고 다 채울 수 있으니까. 8칸에는 한 칸짜리 조각을 할 수 있고 2칸도 되고, 그 다음에 3칸은 안 되고 4칸은 되죠. 4칸짜리 2개면 되니까. 그 다음에 8칸짜리는 하나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두 곳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것을 보니까 한 칸 다 있죠. 2칸도 있고 4칸, 요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채울 수 있는 조각은 한 칸짜리와 2칸짜리, 4칸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두 곳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것은 한 칸, 2칸, 4칸 요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두 곳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조각은, 이 중에서 가장 큰 조각은 4칸짜리죠. 2번은 8과 12의 공통된 약수를 찾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8의 약수에 0표 하세요 했으니까 1, 2, 4, 8이 8의 약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의 약수에 세모표를 하세요 했는데, 12의 약수는 1이 12의 약수가 되죠. 2도 12의 약수가 되고 3, 4, 6, 12가 되겠죠. 자, 8과 12의 공통된 약수를 찾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보세요 했는데, 공통된 약수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4죠. 1, 2, 4는 8의 약수도 되고 12의 약수도 됩니다. 8과 12의 공통된 약수 1, 2, 4를 8과 12의 공약수라고 합니다. 공통된 약수라는 뜻으로 줄여서 공약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통된 약수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인 4를 8과 12의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물음에 보면 20과 30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봅시다 라고 했죠. 그러면 20의 약수를 한번 써봅시다. 20의 약수는 1 곱하기 20이 되고 2 곱하기 10도 20이죠. 그 다음에 또 3 안 되고 4 곱하기 5가 4, 5, 20이죠. 이렇게 해서 1, 2, 4, 5, 10, 20을 20의 약수라고 합니다. 자, 30의 약수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1 곱하기 30, 2 곱하기 15, 3 곱하기 10, 4 안 되고 5, 6, 30이죠. 5 곱하기 6. 그래서 30의 약수는 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두 수의 약수를 구하고 공약수를 모두 찾아 0표 하세요 했죠. 그럼 공약수를 찾아보면 1도 있고 2도 있고
또 5도 있죠. 10도 약수가 공약수입니다. 자, 공약수는 1, 2, 5,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는 10이겠죠. 그거를 20과 30의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찾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해보세요 했죠.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니까 좀 전에 10이었죠. 그러면 10의 약수는 1, 10, 2, 5, 10 밖에 없죠. 이건 4개. 자, 그러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비교해보면 공약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는 가장 큰 수였는데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모두 뭡니까?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모두 공약수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앞으로 가서 한 번 더 볼까요? 공통된 약수가 1, 2, 5, 10이 있죠. 그러면 이 10의 약수를 보면 1, 2, 5, 10이니까 결국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모두 20과 30의 공약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12와 18을 각각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라고 했는데 12와 18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보세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12는 1 곱하기 12 아까 보여준 약수 구하는 방법이죠. 2 곱하기 6, 3 곱하기 뭡니까? 3, 4, 10이죠. 8도 마찬가지 18도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이 되겠죠.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가장 큰 수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수는 12를 두 수로 곱한 수에도 있고 18을 두 수로 곱한 수에도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6이죠. 다음에 12와 18을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과 방법 2를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방법 1을 보면 12와 18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그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간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6이단 말이죠. 6. 그래서 이 6을 최대 공약수로 구한 방법이고 방법 두 번째는 12와 18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장 큰 수로 나누어서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를 찾는 것이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음에 보면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시라고 했죠.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는 12와 18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중 가장 큰 수가 6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적으세요. 12와 18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중 가장 큰 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45와 75를 각각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45와 75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45는 1 곱하기 45, 그 다음에 3 곱하기 뭡니까? 15가 되겠죠. 곱해보면. 그 다음에 5 곱하기 9 이렇게 되었고 75를 곱해보면 1 곱하기 75, 3 곱하기 75를 3으로 나누면 25가 3번 곱해지면 됩니다. 25. 그 다음에 75를 또 5 곱하기 15로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죠. 이 중에서 가장 공통으로 들어간 수 중에서 큰 것은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45와 75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보세요 했는데 45를 두 수의 곱으로 쪼개면 5, 9, 45가 되죠. 그런데 이 9는 또 3 곱하기 3으로 나눌 수 있죠. 75도 5 곱하기 15였는데 15는 다시 3, 5, 15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러면 이 수들 중에서 5, 3, 3, 5, 3, 5 이렇게 곱해진 수는 더 이상 두 수로
각각을 쪼갤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보니까 공통인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뭐가 공통이냐면 5 곱하기 3이 여기에 5 곱하기 3이 있고 5 곱하기 3이 있죠. 그래서 5 하나 3 하나가 곱해지는 게 45에도 있고 75에도 있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가 나중에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됩니다. 이거 다 곱하면. 그래서 위에서 구한 15라는 것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이고,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쪼개서 나타낸 것도 5 곱하기 3, 5 곱하기 3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면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과 2를 비교해 보시라고 했는데, 방법 1에서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가 5와 3, 5와 3이 한 개씩 들어있으니까 15죠. 그 다음에 방법 2는 뭔가 하면 45와 75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처음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끝에 5가 있으니까 5의 배수니까 5로 나누고, 그러면 9와 15를 다시 3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누고 나면 이 수 5 하나 3 하나가 곱해진 수가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들의 곱이니까 바로 이게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니까 최대 공약수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큰 수를 두 수 또는 두 수 이상의 곱으로 나타내고 거기에서 곱해진 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양쪽에 같이 공통으로 있는 수를 최대 공약수로 합니다. 다 끄집어내서 곱하면. 방법 두 번째는 직접 나누심을 해서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까지 나누고 그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들을 곱한 것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방법 1에서 5 곱하기 3이 15가 45와 75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시라고 했는데, 5 곱하기 3이 15가 최대 공약수인 이유는 45와 75를 각각 여러 수들의 곱으로 나타내고 보니까 5 곱하기 3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수를 다 곱한 것이 5와 3이기 때문에 15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45와 75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그 공통인 곱을 뽑아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한 겁니다. 방법 2에서는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세요 했죠. 방법 2에서는 직접 나누고 보니까 나눌 수 있는,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 가지고 5와 3이 있었는데 그걸 다 곱하니까 최대 공약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3번을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24와 40의 최대 공약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자 했죠. 24를 여러 수들의 곱으로 하면은 8, 3, 24가 되죠. 8은 다시 2 곱하기 4고 4는 또 2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0이라는 수도 같이 보면 4 곱하기 10이 40이죠. 4는 2 곱하기 2고 10은 다시 2 곱하기 5가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는 공통인 것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 되겠습니다. 방법 두 번째에서는 뭡니까? 직접 나누셈을 하라 그랬죠. 24와 40을 나누셈을 해보면 먼저 2로 나누면 12, 20이 되겠죠. 또 2로 나누면 6과 10이 되고 또 2로 나눠지죠. 3과 5가 되는데 3과 5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수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나눠질 수 있는 수들을 다 곱한 것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러면 역시 8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